자, 고려시대 토지 제도 볼게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농공행상 성격의 역분전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전시과, 이건 전시과의 시작이란 얘기고요. 이제 토지제도라는 게 원래 관료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토지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료들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하는 그 전시과가 시정전시과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 한번 고친 게 개정전시과고요. 한 번 더 고친 걸 경정전시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정전시과는 전시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고 전성기인 문종 때 전시과의 완성인 경정전시과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무신집권기를 거치면서 이 전시과가 붕괴돼 버려요. 무신들이 다 땅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토지를 줄 땅이 없어서 이 녹과전이라고, 이거는 이제 과전법과 전시과의 어떤 과도기 단계에 있는 건데, 더 이상 전시과 땅을 줄 게 없어서 경기 8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를 지급해주는 녹과전을 시행하는데, 이거는 원종이 무신집권기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전시과가 붕괴돼서 더 이상 토지가 없기 때문에 녹과전이라고 경기 8년의 토지를 이제 월급으로 지급해준 녹과전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과전법은 조선시대 기본적인 토지 제도죠. 그게 언제 시행됐어요? 태조 이성계의 꼭두각시인 공양왕 때 이 조선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과전법이 시행됩니다. 여기서 역분전은 태조가 시행했다. 당연한 거고, 녹과전은 이 무신집권기 때 전시과가 이제 붕괴됨으로 인해서 무신집권기 마지막 왕인 원종, 이것도 이해가 쉬워요. 과전법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하기 전에 기반 마련하는 차원에서 꼭두각시인 공양왕 때 과전법 시행, 이것도 쉬운데 시정전시과 경정, 개정전시과 목종, 이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요건 한번 두 문자로 외워볼게요. 시정전시과는 경종이 했죠. 앞머리 글자 따면 시경이고요. 개정전시과는 목종이 시행했어요. 개목, 앞머리 글자 따면 이렇게 되고요. 경정전시과는 문종이 했는데 이것만 경문이 아니고 문경으로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경정전시과가 전시과의 완성이니까 최고 전성기인 문종 때 전시과의 완성이 일어나더라.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셔도 되고, 요거만 앞머리 글자 따는데 문이 문종이고 뒤에 나오는 경이 경정전시과다. 그래서 앞머리 글자가 시경, 개목, 문경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경은 성시경을 뜻하고요. 개목은 개의 목이에요. 멍멍 짖는 개의 목. 그리고 문경은 물어버린 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물면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고 굉장히 이슈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확고했던 성시경이 아니 왜 개만 사람을 무냐? 사람도 개를 물어보자. 이러면서 시경이 개의 목을 물어버린 겨? 그래서 시경이 개의 목을 물어버린 겨? 사람들이 놀라서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시경이 개의 목을 문겨? 물어버린 겨? 이렇게 해서 시경, 개목, 문경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뒤로 갈수록 품계당 지급하는 토지 지급 양은 줄어들더라.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역분전은 태조 왕건이 시행을 했죠. 인품과 공로에 따라서 지급을 했어요. 이 건국 직후 세왕조 개창에 공로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농공행상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역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역할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줬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준 게 역분전이에요. 그래서 자, 건국 직후인지라 관직 구분은 아직 안 됐죠. 나라를 새로 개창한 단계이기 때문에 관직 구분은 안 됐기 때문에 관직에 따라 지급하진 않았어요. 원래 토지 제도라는 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관료들에게 월급으로 토지를 나눠주는 건데, 역분전은 농공행상의 성격이라서 아직 관직 구분이 안 된 때라서 관직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고 대신 뭐에 따라서 나라 세우는 건국의 공로,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인품이라고 그래서 태조 왕건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토지를 지급하는데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좀 더 줘야지. 아, 저놈은 좀 나쁜 놈이니까 좀 덜 줘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인품,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고 태조 왕건대로 마음대로 이제 지급하는데 이유를 붙인 게 쟤는 착해서 더 주고 얘는 나빠서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자기 마음대로 토지를 지급하면서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게 인품이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공로와 인품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한 게 역분전이다. 이 정도 생각하세요. 자, 시정전시과는 경종이 시행했죠. 인품과 드디어 관직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돼요. 건국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로를 기준으로 지급한 뒤라서 다시 또 공로 기준으로 토지 지급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역분전에 있었던 공로라는 기준은 없어지고 대신 인품은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다 하나 추가된 게 관직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로 대신에 관직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된 게 시정전시과다. 그래서 전시과의 시작이다 해서 시정전시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토지제도의 기본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에게 관직에 따라서 토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전시과는 전시과의 시작이니까 당연히 관직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하겠죠. 그래서 아, 시정전시과는 전시과의 시작이니까 관직에 따라서 토지를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징은 전직관리에게도 줍니다.
역분전 기준이었던 공로와 인품 중에서 둘 다 없애긴 뭐하니까 공로만 없애고 인품은 남겨두고 대신 공로 대신에 관직이 들어왔다. 자, 개정전시과는 목종이 시행했고요. 지급 기준은 드디어 온리 관직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토지를 나누어 준 거예요. 전시과 시작인 시정전시과는 뭐였어요? 지급 기준에 인품과 관직이 있었죠. 근데 이 품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월급을 나누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토지 제도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건데 착한지 나쁜지에 따라서 급여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한다는 건 이상해. 그래서 인품이 이상하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한번 처음 고친 게 개정전시과예요. 걔가 고칠 개잖아요. 그래서 인품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개정을 한 게 개정전시과고, 그러면서 온리 관직 기준만 냈다. 그리고 이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18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역분전은 공로와 인품에 따라서, 시정전시과는 인품과 관직을 기준으로. 그래서 다 지급 기준이 두 개였어요. 근데 개정전시과가 되면서 온리 관직으로 지급 기준이 한 개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디테일을 추가합니다. 그 디테일이 관직을 18개의 등급으로 18과로 세분을 해서 관직에 따라서 이 높고 낮게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주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급의 진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의 등급을 나눴으니까. 그래서 개정전시과 때 18과로 나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선 개정전시과에 개가 있죠. 개 같네. 18. 이렇게 욕한다. 그래서 개정전시과의 개를 보고 18등급으로 나눴구나. 개 같네. 18.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그리고 개정전시과 때 한회과를 실시하고 군인전을 지급하는데요. 요건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등급으로 지급 기준을 더 세분화했다고 그랬죠. 근데 18등급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한외인이라고 그래요. 한도 외가 바깥에 있는, 한도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18등급이라는 그 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토지를 줘야 되는데 18등급 안에 못 든 사람들을 한외인이라고 해서 한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겐 한외과라는 토지를 지급했다. 그리고 군인전도 지급을 해요. 이 군인전도 하급 군인이기 때문에 18등급 안에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정전시과니까 개고생하는, 그 18등급 한도에 들지 못해서 개고생하는 한외인, 한도 바깥에 있는 사람과 하급 군인, 이 군인들에게 개정전시과를 지급했다. 그래서 개고생하는 한외과 사람들이랑 군인들에게 한외과와 군인전을 지급했다. 그리고 전직관리에게도 지급을 합니다. 개정전시과는. 앞서 했던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다 전직관리에게도 지급을 하고요. 이 현직관리에게만 토지 지급하는 건 전시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문종 때 경정전시과에 가서 실현하게 돼요. 자, 참고로 전시과에서 이상한 거 두 개를 볼게요. 첫 번째는 인품에 따라 지급하는 거. 원래 토지 제도라는 게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월급을 주는 건데 인품에 따라서 주는 거 이상하죠? 그래서 개정전시과에서 없애버려요. 전시과를 한번 고친 거잖아요. 처음으로 고친 게 개정전시과예요. 인품이 이상하니까 고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전직관리에게도 지급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일한 만큼 거기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건데 전직관리는 일 안 하는데 토지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이건 언제 없앴냐? 두 번째 고친 경정전시과, 개정전시과가 첫 번째 고친 거고 두 번째 고친 경정전시과에서는 두 번째로 이상했던 전직관리에게 지급한 걸 없앤 게 경정전시과다. 그래서 자, 이상한 거 두 개는 인품에 따라 지급하는 거, 그리고 전직관리에게 지급하는 게 이상해. 그래서 첫 번째 이상했던 인품에 따라 지급하는 건 처음 고치는 개정전시과에서, 전직관리에게 지급하는 걸 고친 건 두 번째로 고치는 경정전시과에서 고치더라. 정리해보면 개정전시과는 인품을 없애고 온리 관직 기준으로만 지급을 했죠. 근데 대신 관직 기준이 좀 더 진화를 한 거예요. 한 개의 지급 기준을 가지고 주니까 지급 기준을 18등급으로 나눈 거죠. 근데 이렇게 개정전시과가 18등급이라는 걸 외우기 위해선 개정전시과의 개가 개 같네 18 이렇게 생각하시고 18등급으로 나누고 나니까 18등급 밖에 있어서 개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한도 바깥에 있는 한외과를 설치를 한 거고요. 하급군인도 18등급 밖에 있어서 하급군인을 위해서 군인전을 설치했다. 전시과의 완성인 경정전시과 볼게요. 최고 전성기였던 문종 때 시행이 됐고요. 드디어 경정전시과에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음전, 한인전, 별사전 이런 거를 또 별도로 지급하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자, 전직 관리에게 월급 주는 거 이상하죠. 일도 안 하는데 월급 주니까. 그래서 전직 관리는 땅을 못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직 관리들이 입이 대빨 나온 거야. 그전까지는 일 안 해도 땅을 줘서 먹고 살았는데 입이 대빨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겠죠. 그래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는 대신 공음전이라는 걸 줘요. 이게 또 세습이 되니까 자 공음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세습하면서 먹고 살아 이러면서 고위 관료를 위해서는 공음전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책은
6품 이하 하위직 관료는 어떻게 전직 관료는 그 전까지 땅을 줬다가 땅을 안 주니까 그럼 자식이라도 대신 관료가 돼서 그 자식이 받는 월급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취직을 못해서 한인이라는 게 한가한 사람, 그래서 관직에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했으면은 전직 관료라서 땅도 못 받는데 아들도 취직을 못했어. 그럼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품 이하의 하급 관리인데 그 자식이 관직에 오르지 못했으면은 이때는 한인전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전직 관리에게 땅을 주다 안 주니까 근데 그러면 아들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취직을 못했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한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인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의 대책은 이제 고려시대는 승려도 귀족 못지않게 이제 굉장히 대접받는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고위관료에게는 공음전을 줬는데 승려들한테 안 주니까 승려들도 입이 대빨 나온 거야. 이건 가상의 그냥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왜 귀족들만 주고 난 안 줘? 나도 이 사회에서 좀 약간 잘 나가는 층인데. 그러니까 승려들도 대빨 나오니까 별사전이라고 별도로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승려들에게 별사전을 줬다. 자, 연결해보면 경정전식과는 문종 때 문벌귀족 잘 나가죠. 그래서 공음전이라는 걸 줬고요. 전직관료에게 땅을 안 주면서 대신 고위관료에겐 공음전을 줬고 근데 문벌귀족만 주면 눈치 보이니까 하급관리인데 자식이 또 취직을 못했어. 이런 사람은 땅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한인전이라고 주고 승려는 이게 귀족만 땅 주니까 승려들이 입 대빨 나와서 별도로 준 땅, 별사전을 주더라. 특징을 비교해보면 개정전식과는 개고생하는 사람들, 한회과 18등급 밖에 있는 한회과와 하급 군인들에게 주는 한회과와 군인전을 시행을 했죠. 근데 경정전식과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토지를 줘요. 누구요? 5품 이상 고위관료에겐 공음전, 잘 나가는 승려들한테는 별사전, 그리고 하위관료인데 아들이 취직 못하면 한인전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경정전식과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한회과가 소멸된 거예요. 한회과가 뭐였어요? 18등급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월급으로 준 게 한회과였잖아요. 근데 이걸 소멸했다는 얘기는 그럼 18등급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월급을 안 줬냐? 그게 아니고 이 18등급 밖에 있는 사람도 18품 안으로 다 흡수 편입시켰어요. 그러니까 한회과라고 별도로 18등급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별도로 땅을 주느니 그냥 다 18등급 안으로 편입시키자 해서 경정전식과 때 한회과가 소멸된다. 그래서 한인전은 지급되고 한회과는 소멸되는 게 경정전식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경정전식과는 전식과의 완성이니까 18품 밖에 있는 사람도 18품 안으로 품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18등급 안으로 다 품어내면서 한회과는 소멸됐다. 자, 녹과전은 무신집권기 마지막 왕인 원종 때 시행되죠. 무신집권기 동안 농장 확대가 심화됐고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했어요. 그러면서 무신집권기 때 전식과가 붕괴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문에 무신집권기의 무신이나 그 다음 나오는 원나라 권문세족들이 전식과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왜? 무신정권 때 이때 정식과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전식과를 통해서 부를 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신집권기 끝나니까 줄 땅이 없어서 왕 주변에 경기 파련의 토지를 녹봉으로 지급한 게 녹과전이에요. 그래서 녹과전은 말 그대로 과전법과 전식과의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있었던 그런 토지 제조다. 그러면 이게 원종 때 시행된 건 원종이 원통한 왕이라고 그랬죠. 왜 원통해요? 무신집권에게 시달리고 무신집권기 마지막 왕이라서 무신한테 그 전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몽골 침입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몽골한테도 시달리고 양쪽에 다 시달려서 원통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원통한 왕, 무신집권기 마지막 왕인 원종 때 이제 녹과전을 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전법은 공양왕 때 시행됐어요. 경기지역 토지의 수조권을 재분배한 거고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태조 이성계가 자기의 꼭두각시였던 공양왕을 시켜서 이제 과전법을 시행한 거고 그래서 이 과전법이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이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작권을 보장해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